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산을을 지역구로 한 재선 강훈식 의원이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이른바 97그룹으로 단순 세대 교체를 위해 출마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민주당 강훈식 의원 모시고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는 대선 당시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제 가까이서 고필 하셨는데 이번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다소 좀 비판적인 입장이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5년 전에 우리 당을 비교해 보면 경남의 김경수 지사, 또 충남의 안희정 지사, 그리고 조국 장관, 그리고 김부겸 총리, 뭐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 대통령 후보가 7명이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통령 후보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이고 동시에 민주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른바 97그룹에 속하시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차별점으로 무너진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쓸모 있는 정치가 뭔지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쓸모 있는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물가 인상률이 6% 올랐고 그 전날은 최저임금은 5% 올랐습니다. 정말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는 인하하고 근로시간은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어려워서 기자들이 대통령께 물었더니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대체 정치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지금 현재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쓸모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제가 출마의 변을 던진 이야기입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좀 보살피는 그런 정치가 쓸모 있는 정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4년 전에 압승을 거두었던 것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충청권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위기에 빠진 민주당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화의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는 개방이고 하나는 연대입니다. 우리 당은 열어야 됩니다. 그들만의 기득권 정당으로 둔다면 민주당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령 당직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안에서 서로 나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 좋은 자리를 국민께 개방해서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인지 개방해서 열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모두를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된 계층이나 약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지금 더다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 변화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혁신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징계는 그 당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혹시 젊은 정치가 다 문제 아닌가라고 인식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의 좋은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보여줬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청년 정치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근본적인 것들을 더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강 의원께서는 이제 이른바 97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또 비수도권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이 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를 비롯해서 이 지역균형 발전을 좀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 민주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충청권 현안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계획인지. 네, 제가 재선 의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것이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그리고 충남, 대전, 충북의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또 도지사님들, 광역단체장님들을 모셔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방은 지금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소멸성을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방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안 또한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균형 발전 자체가 또 지역
지역균형 발전 자체가 인수위의 아젠다에 없었던 건 아닌가 할 정도의 의심이 될 정도로 지역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느낍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주었지만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밀집해서 사는 것이 더 오히려 좋지 않구나. 지방에 보낼 사람들은 지방에 좀 나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것들 대안을 만드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충청권 또 나아가서 비수도권을 대표해서 출마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